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인테리어를 다니시다가 아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땡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땡님 목소리는 되게 친절한 뭔가 상담원과 통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아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부드러우신 거 아세요, 혹시? 목소리가 차분하다고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뭐 말주변이 좋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아니에요. 말 너무 잘해주시고, 차분하게 또 이야기 네.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저한테는 스토커에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음, 스토커라기보다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분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집을 이제 청소업체 대행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갔다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이 계속 이제 쫓아오시는 어이구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음, 짧게 제가 이제 무당집을 본의 아니게 설치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가. 계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일단은 먼저 제 이야기부터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우연히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설치를 하러 갔는데 이 집을 이제 어느 한 빌라였어요.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냄새를 좀 맡는다고요. 귀치. 근데 그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향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향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무슨 냄새인가? 여기는 뭐 제사를 어제 뭐 지냈나 싶어가지고 내가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8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있더라고요. 혼자 있더라고요. 네네. 네, 혼자 있어가지고 안녕 꼬마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그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은 안 계시나 보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나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삼촌이 어디 설치해주면 될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방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삼촌이 달아주고 갈게. 그래서 그 방을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집이 그 설치방 보니까 그 무당집, 뭐 무속인 집 보면은 그 불상 있잖아요. 네. 불상 같은 게 이제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맡은 향 냄새가 그 냄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향을 피워놓은 냄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냄새였구나 하고 여기를 이제 달려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계속 그 아이가 이제 저를 계속 빤히 좀 섬찟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저는 근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느껴져서 제가 딱 뒤로 돌아보고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왜? 삼촌이 너무 잘생겼니? 그러면서 제가 장난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 근데 오빠야는 누구를 업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 저한테. 누구를 예. 업고 있대요. 누구를 업어 내가? 나 아무도 안 업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 뒤에 아무도 없어. 근데 아니요. 오빠야 누구 지금 업고 있는데? 나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야 혹시 누구한테 방법당할 뻔했어요? 그래요. 양밥? 네. 양박. 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불상이 있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좀 느끼는 아이 같아요. 뭔가 좀 어. 보는 아이 같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얘기를 해서 그 답을 듣고는 싶은데,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봤자 얘가 뭘 알겠어. 그런
생각 네. 때문에 아니 삼촌 그런 적 없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오빠야는 방법을 당할 뻔 했는데 오빠야가 피했어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오빠를 냄새로 쫓아와 와, 그러는 거예요. 무당집 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예, 예. 오빠야는 어디 가도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 무당 그 딸이 가끔 요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어느 때 보이냐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간 썩는 냄새? 아, 예. 그 썩는 냄새가 나면은 딱 어느 순간 들어오면은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딱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보여요. 근데 그 냄새가 나는 순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도망가거든요. 네. 36개로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뛰어버려요. 멀어지면은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오빠야는 냄새로 뭔가를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오빠야 보이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보이는 건 있다. 보이는 건 있는데 걱정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냥 오빠야는 어디 가도 누구한테 한자 알려주지 말고 그냥 오빠야 지금 사는 대로 살아. 오빠야 지금 어디 가도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보일 거야. 그 사람은 계속 쫓아올 거야. 그러고 썩 나가는 거예요. 오호, 예. 방을. 그래서 아이씨 무섭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됐든 이제 돈은 받아야 되니까 다 설치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실에도 없고 그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3층 갈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오빠야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네. 방 안에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현관 앞에 돈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 이렇게 설치를 갔다가 약간 좀 느끼고 보는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 꼬마 네. 애가 무당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무당분 따님 같은데 약간 좀 볼 줄 알고 좀 느낄 줄 아는 그런 아이 같아요. 오. 무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맞죠? 지금 나 그 무당 동자들 있잖아. 무당집에. 네네.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큰일 났네, 이거. 그 무당집 첫 번째 인테리어 썰에서 나왔던 그 무당집 딸이 지금 자꾸 네. 따라다니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중을 또 본 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사연에서 제가 무속인 그 집에 무서워가지고 그때 달려갔었는데 네. 그 저한테 엎혀있다고 했다고. 근데 그분도 그랬었어요. 계속 엎혀가지고 쫓아다닐 거다. 내가 이건 어떻게 때리고 싶은데 떼줘도 다시 올 거고. 근데 너한테 해를 가야지 안 가야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계속 쫓아올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집념인가 봐요, 그냥. 집념인가 봐요. 근데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일상에 있어서 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냄새가 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럴 때 딱 돌아보면은 멀리를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무당집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는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네. 한 전방 한 몇백 미터 정도 이제 멀리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진짜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그 냄새를 맡아요. 지금도 맡는데 맡아서 이렇게 딱 주위를 딱 둘러보면은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고는 싶은데 그때 제가 부적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다가오는 느낌? 그 10m 못 뉴스랑 좀 다가오더라고요. 비슷하네, 느낌이. 네, 못 다가와요.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찬찬히 네, 또 네,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 이야기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도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영환이 어, 트이신 분이에요. 영환이 트이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일이면은 그냥 다 하시는 분이에요. 뭐 청소도 하시고, 건물 철거도 하시고, 뭐 다 뭐, 인테리어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곤지암 정신병원 있잖아요. 오. 거기 철거하신 분이에요. 작업을 하시, 거기를, 거기가 지금,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철거가 되고, 거기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아, 지금요? 빌라. 네. 그래서 거기 빌라는 아직까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딱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가 뭔가 되게 섬뜩하대요. 오싹하고 섬뜩한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언덕에 있는 집이래요. 네. 언덕에 있는 집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싹한 그런 빌라? 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산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청소 대행 업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어느 빌라를 가셨대요. 네. 이제 빌라를 갔는데 여기가 뭐 이사를 오거나 그런 집은 아니고 원래 살던 집인데 온통 집이 그냥 쓰레기장이래요. 실화탐사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온 집이 쓰레기장으로 막 덮여있고 막 그런 집 있잖아요. 알아요. 네, 예.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랑 처음부터 좀 많이 좀 트러블이 있었대요. 뭐 돈을 계속 뭐 깎고 그러려고 하고 원래 청소할 때는 이제 집주인분이 밖에 나가 계시는데 안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계속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인부분들도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집안에서 강아지를 3마리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 3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인부들 계속 발을 물고 다니고 계속 그랬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좀 예민해가지고 이분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청소를 하다가 이 강아지가 계속 이렇게 발을 깨우니까 이 강아지를 발로 찬 거예요. 아, 저리 가! 이러면서. 뻥.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 발을 무니까 본의 아니게 발로 뻥 찬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낑낑대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왜 자기가 강아지를 찾냐? 당신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싸웠나 봐요. 그 당시. 예. 돈도 안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우고 나서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대해 성깔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싸웠나 봐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고. 당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도 이 강아지처럼 괴롭힐 거라고. 이야.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일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돈은 근데 사실 그 정 금액에서 얼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제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 못 받고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끝났는데 이 사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이제 건물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냥 신축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 이제 지하에 보면은 뭐 약간 옛날식 건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무실 차리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이 사무실을 알고 계셨대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로 와서 견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 사무실을 알고 계셨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지하가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옛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철문 같은 구조거든요. 거기가 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근데 누가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들기더래요. 밖에서 쿵쿵쿵쿵 두드려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보통은 근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시거나 그런 경우지, 그렇게 그 철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딱 나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오. 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남의 여기 사무실 와가지고 식칼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사장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직원분들이 좀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직원들 막 달려나와서 이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고 뛰어나갔대요. 두고 보러 다시 온다고. 또 온다. 당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당신 정신적으로나 다 지금 당신 내가 어떻게 할지 다 지금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놨다고. 두고 보라고. 그리고 막 뛰어나가더라고. 깔깔 웃어. 예.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본인에게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이제 아니 그냥 뭐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되고 나서 누가 또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사무실에. 노크를 해가지고 또 사장님이 그냥 그 전날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그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그 계단 딱 발 한 3마디 이제 올라가서 디디는 곳에 딱 눈에 전면으로 보이는 곳에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한 5마리 닭 머리를. 뭐. 몸통은 저 위에 있고, 몸통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닭 머리가 이제 전면으로 바라보는 머리가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가 그걸 이제 나란히 정리를 해놓는다는 식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계단 입구에다가 몸통을 다 이렇게 딱 일일이 탁탁탁탁 맞춰놨더라고요. 5마리 처음에. 양밥했네 이거. 그거는 뭐 이분이 예. 무당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맞춰놓고 피도 막 계단에 다 뿌려놓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여자인지도 사실 몰랐대요. 그때는. 그래도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네. CCTV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범인도 못 잡고, 사장님도 이거 좀 무섭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나?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뭐 잘못했나? 큰 잘못했나? 그 여자인 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다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일 뒤에 사장님은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분인데 누가 또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근데 그냥 똑똑똑 두들기는 게 아니라 철문을 부수듯이 이렇게 막 흔들더래요. 보통 이 사람이 오는 시간은 거의 낮 한 3시 정도에 그렇게 오더래요. 네. 3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좀 점심 먹고 좀 피곤한 시간 있죠. 그때 항상 와서 그렇게 막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창문을 누가 왜 이렇게 흔들길래 사장님도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또 서 있더래요. 그 계단에 서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때 닭 머리랑 몸은 잘 봤냐? 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 강아지 자기 소유물에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당신 처음이고 당신을 절대 용서 못한다. 괴롭히는 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는 또 올 거고 당신 집까지 내가 안다. 근데 진짜 집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네. 그 사장님한테 기다려라. 다시 온다. 그리고 또 가더래요. 네. 그 사장님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연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네.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는 계속 이제 연행을 못 하는 거죠. 경찰들도 네. 그냥 가는 거죠. 사건이 뭐 어떻게 됐나 이제 물어만 보고.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나는 아니다. 그냥 그 사장님이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찾아간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뭐 경찰들도 이제 뭐 직접적인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이 계속 안 잡히더래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야간 작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 정도에 퇴근하세요. 11시, 12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딱 사무실을 나서려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어느 순간 사장님이 기절을 하셨어요. 기절을 했다. 문을 여는 순간. 예. 뭘 보고 기절을 하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3마리 있었다고. 예. 그죠? 그 강아지 3마리까지 다 죽여놓은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예요. 3마리를.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뭐예요 이거? 그것도 똑같이 닭처럼 머리를 잘라가지고 완전 미쳐버렸네.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기절하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링글 받고 이제 나오셨는데 딱 그 여자한테 바로 찾아갔대요. 네. 응급실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 짓이냐?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왜 당신 지금 키우는 개까지 지금 남의 사업장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냐? 이유가 뭐냐? 예.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내 소유물 그렇게 발로 차고 한 거 내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발로 차고 그렇게 험하게 다루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거 아니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완전 그냥 미친 여자인 거죠, 이 여자는. 와.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당신 쫓아다닌다. 지켜봐라. 나는 그 강아지 3마리로 난 내 삶의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죽여버렸다. 난 살 이유가 없다. 야. 나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래서 또 사장님은 또 거기서 또 막 받아치고 막 싸우고 하다가 예. 이제 어떻게 막 싸우고 몸싸움까지 막 하고 하다가 그 직원 2분이랑 같이 가는데 직원 2분이 말려가지고 사무실로 나오셔가지고 일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 전화가 오더래요. 네. 경찰이 그 사장님한테 혹시 뭐 땡땡님 되시냐? 잠깐 경찰서로 나와주셔야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서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땡땡님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주변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네. 사장님이 뭔가 지금 있구나. 뭔가 왔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 그 경찰한테 전화 오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그 사장님 목을 계속 조르더래요. 네. 악몽을 꾼 거죠. 목을 계속 조르면서 너도 같이 가야 돼. 너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벗겨내려고 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이제 벗겨낼 수도 없이 계속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는데 깨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원래 좀 삶에 좀 그런 살 이유가 없던 사람인 거였어요. 좀 비관적이었구나. 네, 비관적이기도 하고 남편이랑도 좀 이혼도 하고 애기들도 다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좀 페인처럼 살고 하다가 강아지 3마리가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낙이었는데 이제 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본인의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강아지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목을 매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서는 이제 그 싸움 현장을 이제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빌라 주변 사람들이. 네네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그 사장님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아무 이제 뭐 그런 증거도 없고 그 사장님 뭐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무혐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무혐의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영가분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그 사장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가지고 눈에 계속 보인대요. 보였대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저처럼 아무 그 해코지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근데 피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었대요, 눈물을. 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눈에서 그렇게 피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눈에서. 처음에는. 예. 바라만 보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줄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가들이랑. 네. 뭐 대화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다니다가 뭐 골목에 있는 연가가 보이거나 그러면은 좀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뭐 가서 대화도 해주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네네. 말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연가도 보이면서 뭐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기만 하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별 신경을 안 썼대요. 네. 왜냐면은 원체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그런 연가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온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네. 점점 이 연가도 가까워지더래요. 처음에는 저 멀리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장님네 그 사무실 이제 계단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사장님 이렇게 보고 울고 있고, 와. 이분 웃고 있으면서. 근데 그 직원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사장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도. 정말 무서웠대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이렇게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도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계단에 있던 연가가, 그 여자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더래요. 네. 사무실 안 들어와서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안 본 척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이제부터 말을 거는 거예요. 너나 보이지? 너나 보이지? 보이잖아. 보이지? 나는 얘기지. 나는 얘기지. 나와.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그렇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계속 노이로레처럼 계속 옆에서 계속 그 연관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좀 원래 이렇게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분인데, 그거 보이고 나서 좀 많이 두통약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 하시면 쓰러지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꿈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때처럼 계속 악몽 꾸면서 계속 목 조르고 너가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몸은 또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고 하다가, 이 사장님이 잘 아시는 무속인 분이에요. 네네. 좀 친한 무속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한테 좀 어떻게 좀 조언을 받고자 만나러 가셨나봐요. 어느 날 이제 좀 식사라도 하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식사라도 하자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 무속인 분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형님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형님한테 가겠다, 지금 뭔가 좀 형님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 무속인 분은 대충 알고 계셨던 거죠. 통화하는 순간 남자분이시구나. 대충 뭐가 보였나봐요. 네네, 뭐가 좀 보이셨나봐요, 통화하는 것만도.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만나자마자 그 무속인 분이 딱 이 말을 하시더래요. 지금 뒤에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네. 이 연가는 계속, 이 여자는 계속 형님을 계속 쫓아다니네. 근데 어떻게 이걸 떼낼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 연가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나봐요.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무속인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형님, 아까 그 연가는 내가 봤을 때는 형님 원한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본인 자체가 지금 죽은 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한번 형님이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연가가 이제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얘기를 해보고 형님한테 내가 부적을 줘서 이 연가를 그냥 떼어내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형님이랑 이제 며칠간은 계속 같이 있었대요. 네.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제 사무실에도 계속 이제 같이 계시고 이제 하다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속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 옆에 무속인이 있다 보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네. 도망을 어떻게 보면 간 거죠, 잠깐. 네,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무속인 분이 뭐 이제 뭐 안 나타나고 하니까 간 거 같다.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일단은 가고 나도 이제 바쁜 일 있으니까 가고 이제 다시 보이거나 그럼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이제 갔대요. 네. 무속인 분이 가자마자 이제 꿈에 그 귀신 영화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날 가자. 밤에. 와.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또 막 이렇게 조르고 계속 배 위에서 그렇게 뛰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목만 졸라가지고 그 형님 같은 경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목이 좀 텁텁하고 그러더래요. 네. 꿈에서 깨면 목이 계속 텁텁하고 목이 계속 마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배 위에서 그렇게 뛰고 하고 목을 계속 조르고 하고 그렇게 계속 그날 계속 이제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네.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또 이제 가자마자 또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든 뭐 다른 곳에 이제 가든, 뭐 하늘로 올려보내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건 무속인이라도 이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뭐 부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기다렸대요. 출근도 안 하시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시쯤에 원래 이 여자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네. 살아계실 때도.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슥 옆으로 나타나더래요. 슥 옆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처럼 그냥 또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또 웃으면서 그 사장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네. 저기 보소 나랑 이제 얘기 좀 해주고, 나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얻는 것도 없고, 나 자체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한테 얻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즐거우면은, 그래, 뭐 따라다닐 수 있다. 근데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또 울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해야 내가 어떻게 뭐 보내주든 내가 뭐 어떻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들어주든 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서야 입을 열더래요. 너무 슬프다. 억울하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 같은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그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이럴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화를 그 연관한 대화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밥을 차려달라면 밥을 차려주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밥을 차려주고 달라고 하면 밥을 차려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고 할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신 영가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오?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주고 내가 어디로 잘 갈 수 있게끔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밥을 거하게 차려라. 예. 그러면 내가 본인을 괴롭히지 않겠다. 나는 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나에 대해 밥 사리는 거 차려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밥 좀 차려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무속인 같이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너를 천도를 해주겠다. 천도를 해주고 그리고 제사상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차려주겠다. 네. 밥도 거하게 차려주고 내가 너를 밥을 물고 다 챙겨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네. 그러고 나서 쓱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대화를 했다. 근데 이제 뭐 제사상을 차려주고 어떻게 보면 천도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속인 동생분이 알겠다. 자기가 가서 제사상 차려주고 다 할 테니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동생 무속인분 오셔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그다음에 좀 천도 같은 거 좀 하셨나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연간은 딱히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계속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주고 이제 차려주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많은 건 못해주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뭐 힘들게 했으니 미안하고 본인 좋은 곳으로 가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처럼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지 말고 좋은 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네. 전부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네. 형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는 동생이 무당이셨고 남자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네. 보실 때 아니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올라갈 수가 있나 또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네. 제사만 지내준다는 거 하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사장님도 그런 건 아니, 뭐 무속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올라가거나 그런 건 모르는데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나서는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뭐 떠났는지 다른 연관은 다 보여도 이 연관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소름인 게 뭐냐면 그분도 네. 어쨌든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극도였을 테고 이미 그 상황 자체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안에 쓰레기도 그렇게 막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야 그렇죠. 됐건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누구 하나만 걸려라. 그냥 그 사람 하나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난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뭔가 그 근데 어떻게 그런 느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장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별비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원체 또 겪은 일이 많고 또 스토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만이 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무서운 일 겪은 일이 많으시고 아니 근데 이건 뭐 너무 소름 끼치는 네. 거예요, 이것도.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사장님이랑 같이 커피 마시다가 뭐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듣고 나서 무서웠거든요. 겪으면 이건 무서웠는데 무서울 수밖에 사장- 없어요. 예. 그쵸. 진짜 근데 손발이 사장님 떨릴 같은 것 같아. 경우에는 네 이런 일을 겪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덤덤하게. 진짜 팔자가 사납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들을 쉽기가 일반 사람 치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좀 시달리거나 상처받은 것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좀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좀 느낀 네. 점은 김땡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당 딸 영가나 귀신이나 그리고 네. 지금 이분의 그 귀신이랑 뭐 다른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든 너 괴롭힌다. 좀 이런 느낌 하나로 그냥 쭉 가는 애들인 것 같은데 네. 김땡님한테 붙어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행인 건 집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아하. 이게 집까지는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저번에 따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죠.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 집이었는데요. 사실 노빈이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딸이 이제 저랑 이제 뭐
밖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을 뭐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가끔 딸이 어느 허공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아, 어느 빌라나 뭐 이런 데를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딸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아빠 저기 보면은 누가 있어 그래요. 저기 보면 누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을 딱 보면은 뭔가 그림자가 하나 쓱 지나가요. 저도 그림자 같은 거 보이니까.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문득 여기 딱 어느 순간 눈빛이 딱 변해요. 그래서 딱 그쪽을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랑 손잡고 걸어가다가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냥 그 항문서 보고 그냥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거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제 딱 가서 제가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쑥 지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딸이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 딸이 뭐 연가를 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느낌이 딸한테 가끔 저도 섬뜩할 때가 있긴 있어요. 딸한테.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또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김땡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돌비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쉽게 믿어지진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 사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냥 누구 하나 걸려라. 내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누구 때문에 간다라는 좀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뭐,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들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거의 생을 마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준또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준또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릴 적부터 귀신들을 봐왔고요. 그 귀신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많이 보셨는데 어느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야, 반갑습니다, 준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비님도 구독자 1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일본에서 또 이렇게 시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준또님의. 예, 맞습니다. 제 삶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과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어릴 적 이 유아기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급하게 그냥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거를 몇 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니,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을까봐 괜찮아요. 걱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 귀신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삐릿. 1잇! 일단 저는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 게 4살 정도부터 예. 시작돼가지고 26살 때까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26살 이후로는 제가 좀
모종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귀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다치게 돼서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든요. 남들이랑 예. 비슷하게.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그냥 그 중에 만난 선생님이라고 무속인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분에 대한 이야기랑 그 제 이름과 사주 그리고 저승사자에 이렇게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름과 사주에 그리고 저승사자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그 별명이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드래곤이거든요. 드래곤 용? 이유가 예, 원 땡땡 일본 만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 그 드래곤이거든요. 네. 그게 약간 닉네임이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 요게 있단 말이에요. 몽키디 그래가지고 드래곤? 예, 그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라 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8달째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우연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임신한 네. 상태에서 제가 그 병원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해가지고 제왕절개로 태어났거든요. 네. 태어나가지고 돌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살게 되었고 뭐 네. 그때 사건 사고가 5살 때 그 신호등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몇 미터 날아갔고 8살 때는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떨어졌었고 오늘 드릴 말씀이 10살 때 이야기거든요. 저승사자 이야기가. 예. 10살 때 뇌수막염으로 죽을 뻔했고 했는데 유아기 때만 해도 이 정도고 청소년기랑 이제 성인으로 넘어갈수록 죽을 고비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우와, 예. 네. 근데 짧게 그냥 성인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만 18세에 군대를 입대하잖아요. 네. 군대 입대했을 때는 일단 낙하 사고랑 지뢰도 밟았을 거예요. 지뢰. 예. 이게 터지진 않았어요. 그게 목함 지뢰인데 그게 불발해서 터지진 않았는데 받고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많이 다쳐서 이거 무릎도 완전 아작이 났었고 허리 머리도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살 때 처음에 이게 저승사를 보게 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힘도 없고 네. 굉장히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래가지고 나 지금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진짜 아파서 빨리 병원 좀 데려가 주라. 이러니까 그때가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막 네. 12시 이럴 때여가지고 하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아픈 적도 없고 잔병 치료 안 하고 이렇게 잘 생활했어가지고 그냥 감기겠지 생각해서 내일 해 뜨고 밝으면 병원 데려갈게 좀 참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았죠.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점점 그러니까 형광등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형광등이 보통 밝은 흰색이잖아요. 백색.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노랗게 이렇게 바뀌어 가다가 약간 흔들흔들한 느낌이 나다가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기절을 하는데 열이 뭐 굉장히 오르니까 거품이 나면서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와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업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잠깐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됐는데 그 힘도 없고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주변이 보이는데 그때 병원 베드가 있잖아요. 네. 그 침대 이렇게 옆으로 살 보는데 약간 검은색? 제가 그걸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LO로 시작하는 게임 있잖아요. 요새 유명한. 지금 생각하면 뭐 스레시랑 비슷하게 꺼멓게 뭔가 좀 불길처럼 예. 이렇게 좀 그런 분이 딱 서가지고 형체는 자세하게 막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옆에 서가지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돌비라면 약간 김 김?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 봐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김?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별로 막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왜냐면 진짜 너무 아프니까 몸에 힘 하나도 없고 겨우 약간 정신 들어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그 검은 형체를 보고 다시 잠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병원 응급실에 아침이고,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수액도 맞고 이래가지고 좀 회복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그 부모님 말씀으로는 진짜 다행이라고, 너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 의사 선생님, 너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화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 아까 해가지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 막 이러니까, 뭐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내가 병원에 왔을 때 뭐 삼촌이나 누구 같이 왔었나?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시간에 너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아빠가 업고 뛰어서 이 응급실에 왔지 누가 널 따라오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응급실에서는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그 뇌수막염이었거든요, 병이. 네. 뇌수막염으로 퇴원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그 검은 네. 정체를. 근데 그 정체를 알게 된 계기가 다음 해 그 추석쯤 되면 연휴해 가지고 그 보통 시골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 저희 동네에 슈퍼 앞에 예전에는 그 오락기를 많이 했거든요. 슈퍼 앞에 오락기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나죠, 그거. 거기서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였거든요. 그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랑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야, 해가지고 너 이번에 시골에 가냐 하니까 간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 가는데 막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야,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같은 단지인데 동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동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좀 쎄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약간 시선이 가서 그 걔가 들어간 그 아파트, 굉장히 좀 낮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 아파트가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그때 저번에 응급실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가 다시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있어가지고 와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또 그때처럼 뭔가 좀 공포감이 드니까 뭔가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나 잡으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났게 뛰었는데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왔죠.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추석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시골에 갔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도시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시즌쯤에 그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버스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네.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이 들으면 안 되는 게, 약간 친구의 사촌 형이 저랑 아는 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때는 사고 난 자막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신 분들 명단이 쫙 떴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친구 이름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밑에 자막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식사하다가 부모님한테 아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반 이름 똑같은 친구 있다 이러면서, 나 우리 친구랑 이름 똑같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이러고 아무렇지 네. 않게
넘어가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학교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버스 사고로 그 자막이 났던 그분이 그 친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했죠. 그 검은 형태가 그 보통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도 몇 번 사건이 있었지만 많이 잘랐거든요. 네.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조금 느꼈죠. 아, 내가 무언가를 좀 보고 많이 느껴왔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생 개념이 다 보니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승사자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네.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건 많고 했지만 처음으로 저승사자를 보게 된 사건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런 여러저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바로 어른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사주라는 거를 제가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조금 영적인 경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주나 팔자를 안 믿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항상 뭐 사주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주는 바뀐다더라. 그런 말도 있고 사주는 뭔가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는 맞출 수 없는 게 사주라더라. 뭐 그런 말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들어봤자 솔직히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면 그게 뭐 그걸 알아서 뭐가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사주. 예, 사주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한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집들. 용한데. 네, 용한 집들을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용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집 근처만 가도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본인은? 예,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있는데 딱 보면은 그냥 그 당집을 지나만 가도 아, 여기는 진짜 약간 진짜 대단한 분이 계시는 곳이다. 아니면 조금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급이 떨어지는 집이다. 저기는 만약에 진짜 무언가를 하시더라고 한 반만 좀 그렇게 좀 하실 것 같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 아닌 것 같다. 난 네. 그런 게 되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대전이었는데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막 점집 이렇게 무속인들이 계시는 그런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당촌이 있지. 예. 예. 그래서 대전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일단. 아,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걸 사주팔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겸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일단 그게 그 촌처럼 이렇게 거리가 쫙 돼 있더라고요. 이거 대전에 사시는 분은 이거 제가 몇 마디 하면 다 아실 건데 네. 뭔가 좀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밝히긴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갔어요. 사실 지하도인데, 이제 막 타로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용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딱 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 그런 애들 좀 이렇게 재미로 타로 봐주고, 막 점 봐주고 이러시는 곳이지, 여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한 곳이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기는 뭔가 조금 뭔가 이상한 분이 계시다. 예. 조금 진짜 좀 센 분이 계시다를 생각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아, 야, 이래가지고 네가 알아봤던 저기 말고 저쪽에 오른쪽 건너편 말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나 저기서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막 칸막이들이 있고 이러는데 한 3분, 4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에서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저분 진짜 용하다, 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보게 됐죠. 네. 제가 살면서 사주를 그 후로도 총 3번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세 곳을 가도 제 사주를 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약간 신기도 있으시고 그 사주를 보시는 그분의 말이 다른 분들 다 하셨던 말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뭐 적잖아요. 생년월일 태어날 시간 네. 막 이런 걸 막 적는데 이렇게 막 적고 이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제 얼굴 빤히 보세요. 빤히 보다가 사주를 한번 또 빤히 보고 그러다가 제 얼굴 빤히 봐요. 그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이거 진짜 네 이름 맞나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이름 맞다고 내가 이런 데서 거짓말 왜 하냐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좀 이상한데? 오호. 아닌데? 좀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뭔가 어긋났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세 분한테 갔다 했잖아요. 제가 전국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한테 제가 화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화를 내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아직 용케 살아있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용케 살아있네 이러길래 예? 이러니까 이거 약간 자기 혼잣말로 이거 한 24전에는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팔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화나가지고 이거 아니 사람이 죽어야 할 팔자가 어딨냐고. 아니 뭐 죽을 팔자는 들어봤어도 죽어야 할 팔자는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막 말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약간 말 얼버무리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오. 제가 진짜 사고가 막 이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우와. 이거는 절대 제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딱 그분이도 네 요때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죽어라고 아니라고 해야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 여자 만난 적이 없다. 뭔 소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시침을 떼는데 다른 거 막 옛날에 이때 싸워가지고 크게 다쳤구나 이러는데 이건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싸워서 뭐 이겼으면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지 진 거는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부터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세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주팔선 이렇게 끝나고 또 다시 시간이 점프가 돼요. 네. 이제 제가 일본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그 2년 전에 해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될 때 처음에 유학 비자로 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게 등본을 이렇게 떼게 됐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이렇게 유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갈 때 대부분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 적어내게 이렇게 한자를 보는데 이름에 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면은 제 이름 김돌비면 김의 김씨, 어디 돌씨, 어디 비씨 이렇게 제 이름 한자가 분명히 있어요. 면허증도 있고 주민등록증에도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등기부 이거 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본인 이름에 한자가 없대요. 그냥 성이 김씨면 쇠금자 요거 하나만 딱 있고 이름이 없대요. 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원 분이 하실 말이 지금까지 이름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이러길래 이거에 어떻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28살에 일본에 가게 됐거든요. 예. 28살까지 이름이 등록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살았지?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없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갔어요. 네.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내가 지금까지 면허증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나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면서 써왔다. 순우리말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이름이 아니고 나 한자 이름이다. 심지어 제가 좀
그 돌림자를 쓰거든요, 집안에. 네. 그 다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돌림자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왜 이름이 없냐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알아보겠다고 알아본 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그 출신지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옛날에 30년 전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 직원이 네. 실수로 그걸 안 넣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김돌비면 한글로는 김돌비 적었으면 그 옆칸에 한자 칸에다가 그 김 뭐 돌비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 넣었구나. 근데 그걸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강원도 동사무소 최고 높으신 분이 저한테 진짜 막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나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30년 그 전이지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러니까 그 적었던 종이를 보니까 그 옆에 한자로다가 뭐 한자를 뭐 잘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습처럼 이렇게 한자를 적어놓은 흔적은 있는데 막상 진짜 그 적어 넣어야 되는 한자 칸에는 제 이름을 적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단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니까 그 직원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뭐 20몇 년 정도, 29년인가 뭐 28년인가 네. 보관을 해서 만약 실수가 있으면 그걸 수정이 가능하대요. 뭐 법원에 가서 이름 개명 이런 거 없이 새로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 삶에 대한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제가 그렇게 진짜 정말 제가 뭐 겪었던 일 중에 쟤는 죽었다. 큰 사건 중에 쟤는 무조건 죽었다라는 사건에서도 안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저승사자라고 표현하는 그 형태가 왔을 때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 이랬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오. 예, 근데 제가 나중에 28까지 그쪽 영적으로 많이 듣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고 선생님이라는 분을 뭐 만나고 이렇게 알게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려갈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호명한다 개인적인 하죠. 생각으로 3번인가 이렇게 호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평생을 이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보통 뭐 이게 성명하기라 해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거에 힘이 있고 거기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힘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자 이름으로 뜻대로 항상 어딜 가서도 뭐 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진 한자다 항상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막상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법도가 있고 이 다른 세상의 법도가 있으면 다른 세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법도를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이 다른 세계 그 저승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약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세히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제 이름을 그 수많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렇게 호명을 해서도 제가 혼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도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그 사주를 보면 그랬잖아요. 니는 24 이전에는 무조건 죽을 팔자라고. 네. 그러면서 막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막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뒤가 없는데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거 볼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분 말은. 예,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사주 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 신점 이런 것처럼 약간 눈빛 자체가 다르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네. 예, 뭔가 좀 그러신 분이셨는데 막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를 해서
24 전에는 이렇게 죽어야 했을 운명이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맞네. 바뀌어서 오. 예,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게 돼서 살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랍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준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민증 사진이랑 그리고 진짜 그 등본 있잖아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인가요, 그게? 예. 그걸 가족관계 보내주셨어요. 증명서. 한자가 없어요, 거기에. 야, 근데 오. 제가 한자 등록을 따로 안 한 게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괜히 이름을 한자로 그대로 등록하면 네. 그 폭풍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위기를 버텼던 걸 제대로 맞을까봐 그냥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쿨하게 말했거든요. 아, 괜찮다. 나 이거 유학 비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이름 영어로 할게요. 이랬거든요. 예. 영어 이름을 할게요. 그냥 순우리말처럼 영어로 이렇게 막 돌비면 DOLB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할게 하고 지금까지 제 이름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또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뭐 운명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 전 준또님한테 이런 진짜 미스테리한 일들도 있지만, 귀신을 저승차사 말고, 예. 좀 어떤 형체의 귀신들을 목격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썰도 가능하실까요? 그 라디오 시참을 이렇게 사람들 들어보면 여러 네.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렷하게 형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소리, 냄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보이는 거는 형태가 보이긴 보이는데 또렷하게 막 이렇게 앞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과 약간 연기 약간 불타오르는 연기처럼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 개 중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동물도 본 적이 있고요. 동물연가. 예, 뭐 여자 사람 그리고 뭐 어린 여자 꼬마애 그리고 예전에 이건 다른 에피소드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중대장님 어깨에 있던 아기도 본 적 있고 악기 종류도 몇 번 봤었고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철없을 때 퇴마 비슷하게 하러 다닌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여기 귀신 있나 이거고 두 번째가 나한테 귀신 있나 이거고 세 번째가 귀신 찾으러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흉가 같은 데는 가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약간 뭐 예를 들면 어디 나오니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더라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퇴마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면 그곳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괜찮아지는. 근데 그게 다 비밀이 있어요. 아. 원래 2부에서 다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가 다 나오거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들었는지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 편은 지금 말한 대로 한 20분, 25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오늘은 이름이랑 저승사자랑 그리고 이제 그 무당분과의 만남 정도로 딱 하고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그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준또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신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준또님, 다음번에 꼭 다른 이야기 들려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준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래 진짜 죽었어야 될 그럴 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생명을 연명할 수도 있을까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승차사 자체가 이름 호명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명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건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당황스럽고 그게 아마 저승의 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름을 꼭 불러야지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